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0여 건 모두가 또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은 내줘 제19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편 검찰은 오는 13일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한 정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이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하겠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또 무더기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지금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각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인신 구속 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수사에 필요한 만큼이어야 되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금 법원에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증거의 자료는 임의성이 먼저인데 강제성은 그 차후의 문제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김명수 체제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랑 기본적으로 그 범죄 적격성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는 그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임의 제출로 요청을 해도 줄 수 있는데 굳이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쪽으로 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사라는 것은 검찰 국가기관이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건데 사법부에서 그것을 일정 정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왜냐하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면은 수사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지를 치고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법원이 정해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은 예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예심 판사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전체 사건에 대한 걸 먼저 판단해주는 예심 판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제도는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종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 전담 판사라는 걸로 가져갔는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못마땅히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전례를 비춰갖고 아니면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은 이렇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사실 판단 능력이 원론적으로는 또 맞습니다. 그런데 관행은 그게 아닌데 왜 여기나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법원 행정처에 대한 영장은 계속해서 기각이 됐는데 반면에 외교부에 대한 영장은 받아들여졌고 또 여기에 더해서 특별조사단이 특정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요. 글쎄 방탄법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쓰고 싶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임의 제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하자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제출해야 될 주체가 법원행정처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같은 주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같은 얘기가 나온 것을 이렇게 방통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냐고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철상 지금의 법원행정처장 체계에서 있었던 특별조사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특별하게 통진당 재판 연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2014년, 15년도에 있었던 거 뭐냐면 그 국회의원들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근데 지방의원들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기소가 됐고 소송이 제기됐고 전주지법에서 판단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미리 그때의 박병대 처장이 언지를 줬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특별조사단에서 그걸 알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사실은 근데 지금 조사단 입장에서는 아니다. 다시 한번 그 녹취록을 들어봐도 그런 건 없다. 지금 맞서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락했다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양승태 사법부의 새로운 재판 개입 조항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률 자문을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문건들이 실제 의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건이 있는 거 맞습니다. 의원 관련 상황 이런 문건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는 사실은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100만 원 이상이면 사실은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 쪽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10여 명의 어떤 일정 정도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컨설팅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판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건데 판단해야 될 판사, 법원에서 이것을 일종의 컨설팅을 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일종의 예만 들었을 뿐이다. 사례만 들었을 뿐이지 이게 컨설팅을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파장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이게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검찰이 문건을 작성한 정무부장판사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때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을 좀 확보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진술이란 것은 증거를 가지고 진술과 맥락을 맞춰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무부장판사님이 와서 진술을 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윗사람이 시켜서 했다. 뭐 이걸 반박할 증거가 있느냐. 라고 해버리면은 검찰 조사관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소환을 한다 해서 진술을 한다 한들 그 이상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네. 자, 이 워마드 논란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또 워마드 운영자는 또 본인 입장에서는 게시물 삭제 요청에도 응해왔다. 이러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러니까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운영을 받아갖고 왜냐하면 음란물을 게시를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통해서 방조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지한 것은 그겁니다.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명히 그것을 오간 메일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오간 메일 자료가 있는데 왜 협조 안 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이 맞는지 실제로 이제 이 워마드 운영자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걸 다 이제 공개하면 될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여기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아니 경찰이 분명히 체포영장을 하는데 그건 판사님이 내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판사님이 보고하시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체포영장이라는 건 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다 한들 말하자면 경찰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워마드 운영자의 쪽에 전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경찰이 뭐 어떤 정상적인 법치행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워마드 운영자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인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정황이 웬 정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건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성단체 측에서는 워마드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도 이제 제기가 되면서 어제는 심지어 이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상당히 그 뒤에 이제 경찰청에서 지방청의 이제 관련 과장들의 화상회의까지 한 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청 자체가 타깃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이제 이 일종의 전선이 경찰청과 이 여성단체 쪽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이제 편파 수사인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진실이 가려질 건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경찰청에서 노력을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전에 없었던 여성 전문 수사팀이라든가 그리고 여성이 팀장인 특별수사팀을 지방청마다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마드 쪽에서 지금 단체들 쪽에서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네, 경찰이 편파 수사는 없다고 지금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베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건 뭐냐? 일베는 국내에 서버가 있고요. 어마드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상업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관리자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삭제 반응이 오면 빨리빨리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나 어떤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협조적이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양이 일베에 게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단체 쪽에서는 저걸 왜 빨리빨리 못하느냐라고 하면 불만인 거죠. 예. 좀 인식의 균형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어머드 쪽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한 거기 때문에 빨리 삭제 못한다. 근데 삭제는 하고 있다. 예.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여성단체 쪽이나 어머드 운영진 쪽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일종의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거죠. 편파적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전에는 왜 그런 일이 많았을 때는 그때는 수사를 안 했으면서 지금은 왜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수사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균형이 안 맞는다. 사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청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고기 보신탕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냈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서 식용견 사육을 하는 듯했던 기존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게 되면 기존에 개를 사육하던 농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거기 답변 전에 법 체계를 말씀드립니다. 예.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축산법에는 개는 가축입니다. 예.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해왔느냐? 그러니까 가축이니까 당연히 다른 가축에 의유를 해갖고 지금 흔히 말하는 성남에 있는 무슨 전통시장에서 개고기를 팔고 그랬던 거죠. 그럼 개가 가축에서 삭제되면은 지금 개를 팔고 있는 도축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벌금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 사육 농가들은 예. 다 범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전국에 3천 정도 되는 개 사육 농가가 있고요. 전국에 사육수가 한 100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업계 종사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 하나 이거 조항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생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걸리는 거죠. 네, 그 개고기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또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어떤 법안들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가야 될까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외국의 어떤 여론도 있어갖고 그래서 법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됐던 겁니다. 축산법에 있는데 위생관리법은 없는 걸로 어정쩡하게 된 거를 그냥 관례상 인정해 왔던 거를 법을 만들자고 하는 쪽은 뭐냐면 축산위생관리법조에 개정을 넣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 갖고 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자는 쪽이 한쪽의 법의 지금 재정의 입장이고 아예 지금처럼 이 개를 가축해서 없애갖고 개고기 식용을 아예 없애자는 쪽입니다. 네네. 사실 이게 접점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워낙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저 업계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생업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사실은 또 뭐 동물 보호 행동 쪽에서도 이것은 아무리 괴라대로 생명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 그냥 간다는 거는 좀 치열한 논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쪼록 접점을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